본격 공시 탐사 콘텐츠 공시 X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입니다.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 공시 분석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9월 15일 공시 X8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흥하해운 상장 유지 결정, 해운업 호황에 따른 이 경영 정상화, 기업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도 12월에 설립돼서 76년 6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12개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요, 액체 석유 화학 제품의 해상 운송업을 영위합니다. 케미컬 탱커, 컨테이너 야드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부분입니다. 해운업 부분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매출 포지션의 99.9%가 해운업 부분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고 0.1%의 부동산 임대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말 기준에 해상 운송업 규모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흥하해운의 이 최대 주주죠. 장금상선은 이 전체 해상 운송업 국내 규모 3위 업체입니다. 1위는 HMM, 2위가 페노션입니다. 지금 3위와 8위의 이 합산, 이 매출 포지션을 다 합쳐도 2위의 페노션을 좀 뛰어넘지는 못하는데, 외형적인 어떤 확장 측면에서는 이 해운업 인수에 따른 어떤 시너지가 예상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이어서 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889억, 전년 대비 14.9%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57억, 당기 순손실 508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 기준 실적은요, 매출액 365억, 전년 대비 32.5%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24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직전년도에 이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 405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는데, 당기순이익 발생 사유는 아마 이 지분법 평가 이익 부분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유추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공중분해 위기에서 상장 유지 결정, 계속 사업 불확실성은 제거. 1년 6개월 만에 이 주권 거래가 재개됐는데, 단기 주가 모멘텀으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해운업 슈퍼사이클 도래에 따른 하반기의 기조 유지 전망으로 이 해운업이 하반기에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이 수혜가 좀 예상되는 대목. 두 번째입니다. 최대 주주의 높은 지분율, 현저히 낮은 유통 주식수에 주목해야 된다. 2분기 현재 이 장금상선의 지분율은 85.3%인데 단기 변동성에 좀 부각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팁을 드리는 건데, 유통 주식수가 현재 좀 적다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이 수급 모멘텀에 따른 급등이 일반적인 어떤 유통 주식수보다 하회할 경우 오히려 상승폭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85.3%가 장내에서 당장 나올 수 있는 경영권 주식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7%의 유통 주식수가 시장에 좀 유통된다는 것은 현저히 적은 물량의 유통 주식수다. 그리고 거래 정지 상태 이후에 거래 재개되면서 오늘 물론 상한가 기록하긴 했지만 당분간 상승의 흐름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물론 하반기 슈퍼사이클, 해운업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이어진다는 좀 전제인데, 흥하해운은 이 거래가 재개된 시점에서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낮은 유통 주식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반기에 영업손실 지속하고 있는데, 이 해운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실적 회복이 좀 다소 관건입니다. 이 주력 부분이 케미컬 탱커선인데, 지금 이 사업, 이 케미컬 탱커선에 모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컨테이너선 도입 등에 대한 어떤 이 다각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해운사 운임 담합 제재 여부가 촉각인데, 이에 따른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다. 과징금 부과는 이 회사의 재무 유동성 위기를 좀 초래될 수 있는, 과징금의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아직 과징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부과된다면 그 규모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유동성의 위기가 좀 예상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리스크로 좀 작용되는 요인입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자, 여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타 시장은행을 통해서 흥하해운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 결정.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바가 있었다. 8월 20일 날 심사 대상으로 좀 선정이 다시 됐는데 한국거래소는 동사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9월 14일 날 개최했는데 동사에 대해서 상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9월 15일부터 자 오늘부터죠. 이 회사의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됩니다. 또 하나 회사는 자율공시 오늘 오전에 좀 나왔는데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입니다. 영업 부분 개선 및 경영 투명 개선 계획 추진.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영업 부분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주주 및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개선 계획을 좀 추진하겠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추가 선박을 도입하겠다. 2022년도까지 총 5척의 추가 선박을 좀 도입하겠다. 도입 후 총 19척의 이 선박을 운영하겠다. 신규 영업망의 확보, 신규 COA, 운송계약 체결에 따라서 신규 화주를 확보하겠다. 3번입니다. 운항의 이 구역을 확장해서 현재 동남아 항로 중심에서 중동향까지 서비스를 좀 확장하겠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신규 사업 진출. MLL 차터 아웃. 지금 제가 이 항공사의 경우에는 이 차터라는 게 전 세계 계약 개념인데 지금 MLL 차터 아웃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배를 빌려서 좀 운항하는 것이 아닌가. 배를 전세 형태로 연간의 어떤 임차 형태로 좀 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는데 지금 MLL 차터 이 프로젝트를 2021년도 9월까지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밑에 이제 경영 투명성 내용 부분은 사회이사를 추가해서 회사의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사회이사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근거를 좀 마련해서 비윤리 행위자의 이사 선임을 좀 제한하겠다. 이 경영 투명성 좀 제고를 위해서 회사의 사회이사를 외부의 전문가를 좀 영입해서 좀 초빙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내부 통제 시스템을 좀 정비해서 회계 컨설팅을 통해서 내부에게 감사 시스템을 좀 구축하겠다. 자, 그 외에는 뭐 정관 개정 후 내부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뭐 원론적인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좀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이 체크포인트에서 언급드렸던 요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이 회사 케미컬 탱커선이 거의 주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운업의 슈퍼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수익성이 크게 제고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양한 어떤 이 선사 확장성을 좀 다변화시킬 좀 필요가 있다. 수익성의 부분에 따른 어떤 제고 부분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케미컬 탱커선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컨테이너 선사보다는 다소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신규 선박이 또 추가로 들어옴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 요인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상한가입니다. 뭐 제가 좀 예측을 했던 건데 어제 제가 방송 준비 좀 하면서까지 충분히 상한가 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지금 이 회사 전체 발행 주식 총수가요 2억 3,900만 주인데 실제 유통될 수 있는 주식은 3,500만 주 3,500만 주의 주식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현저히 시가총액 대비 낮은 금액이다. 시가총액이 2,475억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14%의 비율만 유통이 된다고 좀 가정한다면 저는 잠재적인 어떤 상승 흐름은 좀 당분간 상한가 좀 유지되지 않겠는가. 신규 매수는 아마 좀 어렵지 않겠는가. 바로 점상으로 좀 갈 수 있는 요인은 좀 충분한데 왜냐면 해운업의 슈퍼사이클 그 다음에 낮은 유통 주식수였기 때문에 단기간 저는 지금 시그널상에서는 한 요 구간이죠.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한 2,700원까지는 좀 육박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2,600원은 좀 2,600원 이상 2,700원은 단기간 돌파 가능한 구간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인 어떤 매수 부분을 좀 다루긴 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의견 매수인데 아마 상한가가 풀리는 구간 2,700원 3,000원이 돌파되는 구간이라면
매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 의견,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당분간 추세 전환에서 이 해운업 하반기의 실적 호조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는 투자 흐름을 좀 꼭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